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오늘 유체 이탈 합법의 문재인 대통령 외교 참사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주제를 놓고 얘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코슬로바키아 가 계시나요? 체코 외교부가 공식 자기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트위터 계정이죠. 대통령이 체코슬로바키아 간다. 이것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체코슬로바키아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런 거죠. 만약에 체코에서 대한제국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25년 전에 없어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크하고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게 25년 전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리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외교부의 쪽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아니 뭐 아마추어 가서 의전 비서관 하는데 뭐 우리도 건성건성. 우리도 뭐 건성건성 챙기지도 않았을 거고 의전 비서관실에서. 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우리 김영광 실장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삼촌 묘 벌초하듯. 저희 처삼촌들한테 좀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금 고리 1호기 원전 고리 1호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통상 우리가 이제 중남미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전 역대 대통령들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LA에 가서 LA에서 LA 교민들 만나고 남미로 내려갑니다. 가서 돌아올 때는 다시 LA를 거쳐서 하와이를 가서 하와이에서 조금 조정하면서 시차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교민들 만나고 돌아오고. 근데 이번에 그냥 역설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세요. 체크 가서 체크에서 아르헨티나 갔다 아르헨티나 다시 이제 이건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뭐 네. 세계 일주하면 길게 가시는 건 좋죠. 그러나 체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체코에 원전 세일즈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체코로 왜 갔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원전 세일즈하러 간다는 게 청와대 이야기인데 원전 세일자러 간 거죠. 이 양반은 한국에서 네.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자로가 녹아 내리면서 네. 대참사를 보는 거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원자력 발전 안 하겠다. 탈핵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새로 지으려던 신한울 3, 4호기도 짓지 않도록 해놓고서 네. 아니 테크가 가가지고 우리는 위험해서 저 원자로를 안 짓는데 원전을 안 짓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우리는 원자로 제로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에서는 값싼 뭐 전기를 필요할 테니까 원전을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걸 사십시오. 그게 체코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은 야 진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지가 만든 떡을 맛없어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해서 우리 식구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떡이니까 사 드세요. 그러면 그 사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앞에 이제 얘기하신 거는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어떻게 보면 추정이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국내에서 늘 해오던 말과는 정반대 얘기를. 그래서 아까 유체 이탈 화법을 그래서 유체 이탈 화법이라. 자, 체코 총리 대통령은 또 해외 출정 중이라 그러대요. 아니 그 대통령은 또 뭐 이스라엘 갔다는데 그 가서 국가 원수 안 만나고 그 무슨 이런 비즈니스 트립도 아니고. 하여튼 아니 근데 뭐라고 가서 문 대통령에게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설명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 뭐 신문 보도에 나온 거예요. 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네.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네. 우리가 UAE에 짓고 있는 바카라 원전 얘기하면서 네. 사막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도 네.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네. 우리 국가 원수 원전이 위험해서 도저히 두고 살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까 보면은 아까 판도라 얘기하셨던 것은 사실 이제 보도됐던 것이지. 저는 이걸 갖다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보면 무슨 신문에 찾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네. 문재인 대통령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관을 하죠. 다 보관하고 아주 꼼꼼하게 그 보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2017년 6월 아니 19일 그때 뭐 원전 안전하지만 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원전 되게 위험하니까 난 다 때려 부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날 말씀한 거죠. 작년 6월 19일입니다만 그날이 마침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하는 날입니다. 세레머니까지 했구만요. 세레모니 했어요. 거기서 이런 대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40년 동안 뭐라고요? 원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원전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육성입니다. 이것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니 체코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아니 뭐 심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망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40년 운영하면서 아무 이상 없었다. 그리고 뭐 기술력 있으니까 사달라.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얘기라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 합법이죠. 그때 또 뭐 세레모니 하면 또 뭐라고 또 그때 얘기하고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리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탈핵. 그러면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인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침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만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번 났었죠. 네. 그때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 굉장히 길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또 2011년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걸 장황하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때 뭐 1,300 몇 명이 죽고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그건 나중에 여러 형태로 한 것이 실제 원자력 그때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뭐 한 명 뭐 냉각기가 안 돌아가서 사고가 그건 난 거죠. 한 명이 두 명밖에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씀에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날 하셨던 말씀을 체코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그러니까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 진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고리 원전은 문 닫아버리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체코에 가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체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여기서 저 원전 세일사러 갑니다 하고 그 청와대 뭐 김의겸 대변인이나 윤영찬 수석이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체코 총리 만나서는 뜨뜻미지근하게 말씀하셨대요. 그거 가질 말아야죠. 이게 제가- 소신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이 유체 있더라. 그거 왜 저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저는 저도 그 뭐 좀 들여다 보라 그래서 들어보고 한참 웃었던 게 네. 앞으로 우리가 원전 해체 산업에 선도적인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체코 사람들한테 가고 우리는 원전 위험해서 다 뜯어내고 새로 짓지도 않고 하는 나라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나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어주고 나중에 뜯는 것까지 뜯는 뜯는 거는 우리의 전문국가 돼 있을 테니까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UAE에서 짓고 있는 바카라 원전 바카라 거기도 원전, 예. 이미 UAE가 우리가 상의도 하지도 않고 프랑스한테 뭐 정비나 이런 문제를 지금 뭐 맡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건 네. 우리가 신한울 3, 4호기 지금 또 중단시켜 놨는데 이제 안 짓겠다고 했는데 예. 짓지 않으면 우리가 가동하지 않으면은 운영 기술, 설계 기술, 부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체코에게 장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짓는다면 5, 6년 걸릴 텐데 우리는 원전 지금 자꾸 문 닫고 안 하고 원자력 산업의 토대가 다 무너질 텐데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그 원전을 좀 운영해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만간 우리나라 그 원전에 대해서 가장 소신 있는 학자 한 분 계시죠? 이병영 박사. 이병영 박사 한번 모시도록 하죠. 그 이병영 박사 저희가 이제 곧 며칠 후에 모실 텐데 이병영 박사 이렇게 얘기하죠. 탈핵 정책, 탈원전 정책. 네.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병영 박사가 저 한국형 경수로의 아버지라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술 독립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뭐 더 이상 기가 막혀서 할 얘기도 없고 어떻게 대통령이 네. 원자력 산업을 다 망가뜨려서 거기에서 일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중화학공업 거기 종사자 수십만 명 일자리를 없애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진짜 자기는 이 정권 사람들, 노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정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은 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원전의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느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보도된 바에 따르면 판도라라는 영화 보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영화 보고 참. 근데 판도라에 당연히 원전이 녹아내려서 망정이지. 판도라 영화에서 네. 판도라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 계속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편집증에 의한 그 피해 망상인 거죠. 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편집증 있는 분들은 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손을 1000번씩도 씻는다 그래요. 하루가 한번 씻고 하루가 한번 씻고. 근데 세균 묻을까봐.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뭐 식탁과 뭐 이런 데 세균과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고 우리 몸은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을 다 퇴치할 힘이 있다라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도 아까 그 말씀이 딱 다행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집증적 피해 망상이 있기 다행이지. 예. 지금 우리 자동차 때문에 피해 망상 현상이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 아니라고 또 나중에 또 보면 또 조국 망상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자동차에 대한 피해 망상이 있어서 우리 지금 수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죠. 5천 명 안쪽으로 한 해에 죽는데 아니 원자력은 아직 지난 40년 동안 체코에 가서 한 말입니다. 안정에서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네. 원자력 산업을 다 없애버리면 네. 한 해에 5천 명씩 가까이 죽는 자동차 산업은 없애고 우리는 내일부터 달구지 타고 다녀야죠. 말 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 타고 다니고 말도 타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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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때 쓰는 우리 사자성어 기우입니다. 기우. 우리 그 기우다 하는 게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네,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옛날 기우 어떤 사람이 우천지 붕추하여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여 폐 침식자하니 먹고 자는 것을 갖다가 못하니 이렇게 돼요. 그런 이른바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시 이제 띵동 기우 끝났습니다. 기우, 끝났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운영해 온 걸로 확률로 따지자면 현실 예. 확률 따지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24기 원전이 고장 나서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서 죽을 확률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은 것인데 예. 이분은 그 영화 판도라 하나 보고서 이 원자력 산업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면 원자력 산업을 에이, 우리 정확히 얘기합시다. 지금 원자력 산업 보면 그 원전을 갖다가 원피아라고 그래서 얼마나 보면 원자력 마피아가 보면 자기들끼리 끈끈이 그 기득권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을 갖다가 폐쇄하면서 저 새만금에다가 보면 태양광 짓겠다. 심지어는 농어촌공사 사장이 저수지에다가 그야말로 태양광 패널을 띄우겠다. 그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지금 2023년까지인가요? 100조를 넣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폐쇄하고 예. 그 신재생, 태양광, 뭐 풍력 풍력, 이런 데에 예. 나오는 사업을 네. 그 좌파 운동권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좀 엉터리 사업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 아니, 라는 분석 저는 좀 믿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서울시라든지 현재 보면 50% 이상을 세 군데에서 흔한 얘기로 독식을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 세 사람이 공이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허모 씨를 비롯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환경론자들 대부분 이제 좌파들이 보면 환경 좋아하고 평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간판은 그래도 대통령이 일국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인데 왜 아니,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띵동띵동은 아니고 예. 밥 팔아서 죽 사 먹는다는 건데 원자력 산업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서 뭐야 어디 밥 팔아서 죽을 밥 팔아서 죽 사 먹는다는 얘기지. 원자력 산업을 다 해체시키고 망가뜨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기 위해서 나오는 100조 원치 똘마니들 수하들 아니 나눠주기 똘마니가 위해서 뭡니까? 이거 뭐라 수하들 수하라 문 대통령이 문제가 운동권 아니라 동지들. 문 대통령을 다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중심으로 그야말로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참모들이 그 참모들의 동료 후배 선배들이 다 이른바 환경론자 평화론자들이에요. 진짜 이 밥 팔아 먹고 죽 사 먹겠다는 발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 설마 그러랴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네. 저희 집이 아파트 12층인데 네.
유아원 가는 7살짜리 데리고 가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네, 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정말 죽겠다. 우리는 뭐 나이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네. 이 아이 마스크를 걔를 이렇게 좋은 걸 씌웠더라고요. 예,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네. 지금 이 미세먼지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한 해에 뭐 몇만 명이 된다고 하는 마당에 예. 폐질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 우리 아이들 네. 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빨리 삭감하기 위한 뭐 3개년 임기 중이라면 3개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원자력 산업은 이렇게 한 1년 만에 완전히 요절을 내서 다리를 다 분질러 놓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미세먼지는 왜 대책을 안 마련하는 겁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늘어나는 게 뭡니까? LNG하고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LNG는 뭐 청정 한계가 아니 LNG도 석탄보다는 좋지만 원전보다는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CO2 발생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뭐 예. 그건 얘기는 안 되는 거고 빨리 이게 원전을 줄이니까 석탄을 많이 떼고 미세먼지가 지금 석탄 이게 원자력이 생산이 빠지는 걸 석탄 발전으로 떼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이거 뭐 10 내지 20% 더욱더 악화된다는 우리 요인에 의해서. 중유 떼죠. 그다음에 아니 석탄 떼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원전 다 폐기하겠다는 분들이 미세먼지 발생되는 거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네. 태양광이라는 거는 제 주변의 후배들도 지금 요즘 태양광 봄이 불어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보조금 따먹기죠. 보조금 따먹기죠. 쉽게 얘기하면 1,000원짜리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생을 한전이 10,000원에 사주는 겁니다. 10,000원에 사주고 그건 다 정부 보조금으로 메꿔주는 거고. 세금으로 메꾸는 거고. 태양광 사업은 후배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배님 진짜 저 문재인 정부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요? 자기네들은 막 태양광 지금 붐이 불어서 좋은데도 자기는 자기 주머니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세상 저 장사해보 비즈니스 해본 사람들은 원전이 싼 전기를 많이 생산해 줘야지 네. 그 싼 전기를 팔아서 남은 이득을 가지고 우리 태양광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나올 텐데 그렇죠. 원전을 저렇게 때려잡으면은 태양광도 결국 정부 보조금, 정부 세금으로 국민 세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이 한때 그 2007, 8년도 국가 위기로 가고 재정 위기 했을 때 가장 큰 재정 적자의 요인이 태양광 보존해 주는 얘기예요. 마침 그때 스페인은 좌파 정권이었어요. 좌파들이 보면 환경 좋아하고 보면 평화 뭐 이런 거 환경, 좋아하면서 평화. 그 뜬구름 같은 이야기 좋아하는 건데. 누가 제가 문재인 네. 수석, 문재인 실장하고 청와대에서 뭐 5년 가까이 같이 근무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네. 그분 말씀이 이래요. 나는 그 양반하고 5년 동안 5년 가까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그 양반이 어디 회의에 와서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없다.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두 가지 현안만 나오면 쌍지팡이를 들고 막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쌍심지를 키고. 네. 쌍심지를 켜고. 뭐냐? 첫 번째 북한 문제. 북한을 따뜻하게 대해주자. 압박하지 말자. 이거는 막 흥분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 환경 문제 나오면 원리주의자처럼 그게 저 아니. 원자력 뭐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천성산 도룡령 아니에요 그때. 그 지율 스님 뭐 가서 뭐 위로하고 예. 천성산 그 뭐 공사 지연돼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또 피해를 봤습니까? 몇 조 단위의 우리 피해를 봤죠. 예, 개발연대식의 환경의식 가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국민이 이득을 본다면 환경 문제도 감수해. 지금 태양광 해가지고 경북 상주 외서면에는 그 10만 평 되는 400년 되는 땅을 깡그리 지금 해서 민둥산을 만든 사진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예. 이 태양광 업자들이 규제를 벗어나게 3메가와트면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이하는 그 중앙정부 환경평가 안 받고 지역 뭐 시군에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걸 잘라가지고 3메가씩 그냥 막 잘라가지고 이거 환경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적으로 독일은 뭐 독일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만은 저 탈핵 정책 포기했고 드디어 흥분하셨군요. 치기 시작합니다. 탈핵 정책 포기했고 지금 뭐 독일 얘기는 독일은 다른 나라들하고 일단 땅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러니까 사서 쓸 수도 있고 프랑스에서 전기 샀어요. 그럼요. 부족하면은.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함으로 해서 전기세가 뭐 우리의 1,500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독일이 어떻게 보면 경제 나름대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 당초 보니까 지금 뭐 보면 유체 이탈화법의 문재인 대통령 결국 외교 참사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뭐 주제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탈핵 지금 거기다 환경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유체 이탈이 아니고 예.
이 편집증적인 피해 망상 현상이 아닌지 모르게 걱정이 돼요. 그거 조금 연구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당초 우리 아까 이제 김종천 의전 비서관 그 저 네임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임펜 이거 농블랑. 마침 오늘 아침에 그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있냐니까 이 두 가지 보면 왜 메뉴에 오늘의 한 장이라서 이제 사진들 대표적 사진을 모아놓은 게 있고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쭉 사진을 갖다 열거에는 효자동 사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메뉴 그 효자동 사진관 아래 들어가면 또 뭐가 있냐 인이 사진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요 행사 때마다 찍은 사진. 주 행사 쭉 정리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올해 9월 16일 날 하고 10월 1일 사이가 텅 비어요. 저는 사실 그 사진 찾으려고 봤는데 그 사인하는 거. 그저 김정은하고 신문에 돼 있습니다만은 그 보면 굉장히 문 대통령으로 봤으면 굉장히 역사적 사진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이 고 남북 정상회담에 쏙 빠져 있어요. 하여튼 하여간 재밌는 현상입니다. 하여간 뭐 자기들 잘못한 건 알고 네. 그거 싹 숨기고 네. 언론이 보도 못하게 하고 네. 그거는 참 탁월하게 잘하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 합법 속에서 우리 외교적 국격 실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